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AI 에이전트 시대에 꼭 필요한 코인들이 뭔지, 그리고 비텐서라는 코인의 논란까지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AI 에이전트 시대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정확히 이게 뭐고, 언제 올 것이며, 어떤 코인들이 필요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든 안 듣든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간에 AI 에이전트라는 단어와 X402 결제 프로토콜, X402 엄청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뭐냐? AI 에이전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너가 알아서 다 해. 너가 자율적으로 다 할 수 있는 AI 비서다. 그래서 좋든 싫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걸 다 이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총괄적인 개념이고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그럼 X402는 뭐다? AI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며 인프라다. AI랑 크립토가 이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요. 결제 때문입니다. 코인이 화폐이기 때문에 AI가 쓰는 돈이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즉 계정 없이 바로 결제한다. 근데 그럼 402라는 건 어디서 도대체 나왔느냐? 어원을 따져보면요. 원래는 91년도에, 그러니까 뭐 거의 30년도 넘게 전에 인터넷이 개발됐을 때 HTTP라는 상태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뭐 몇백이면 이게 뭐 살았고, 몇백이면 죽었고, 근데 402라는 상태 코드가 있었고요. Payment Required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더 지나가려면, 더 넘어가려면 돈 내. 이런 결제 코드는 이미 만들어졌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쓰지 않고 그냥 각자 홈페이지 가서 회원가입하고 뭐 카드 연결하고 회원가입하고 카드 연결하고 이랬으니까 쓸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드디어 이걸 코인베이스가 이제 작년부터 402 프로젝트를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는 사람이 계정을 아이디 비번 만들고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더 쉽게 얘기하면 배달의 민족이든 뭐 앱스토어든 큰 데 가가지고 구매를 했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앞으로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요. AI에게 지갑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USDC라든지 이런 코인으로 하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쓸 거예요. 그럼 이 지갑이 알아서 뭐 배달의 민족을 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아무 서버나 아무 홈페이지나 길거리에 있는 데를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AI가 지갑을 통해서 X402로 결제를 하고 구매를 한다. 한눈에 보더라도 아마존이든 구글이든 배달의 민족이든 이런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만한 소식이겠죠. 그래서 크립토가 더 배척을 받고 이랬던 이유기도 합니다. 자, 근데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잖아요. 그러면요. X402에 안 끼면 좀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생존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수많은 거래량을 AI가 자동으로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결제를 하고 일을 하고 뭐 예약을 하고 진행을 할 텐데 안 껴 있으면 굉장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 무조건 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X402 파운데이션에 참가 의사를 밝힌 기업들이 여기 보시면 뭐 웬만한 기업들은 다 있습니다. 비자, 마스터,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크립토 쪽을 보시면요. 코인베이스, 베이스, 서클, 솔라나, 뭐 폴리곤 등등 뭐 결제력이 좀 빠른, 속도가 빠른 이런 코인들 위주로 지금 합류를 했죠. 뭐 쇼피파이다, 스트라이프다. 최근에 한국 기업에서 카카오페이도 여기에 이제 같이 함께 하자고 했었고요. 또 최근에 업비트의 자회사인 람다 256도 손을 내밀었다.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면요.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 완전히 독도 되는 겁니다. 울릉도 되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AI 에이전트 시대가 언제 오느냐? 그리고 어떤 코인이 필요한지, 그리고 비텐서라는 코인 논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사실 이미 진행이 이것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은 23년도, 24년도 막 엔비디아가 꿈틀꿈틀 대면서 개념 자체는 나왔었어요. 근데 예전엔 X402 결제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기업들이 도입을 폭발적으로 시도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가 주축이 돼서 이미 시범 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3,500만 건을 처리하면서 테스트를 완료했다. 그래서 26년도 지금은
40% 정도 되는 기업 앱들이 AI 에이전트로 해서 이제 결제하는 걸 이미 탑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파운데이션이 출범이 되고 뭐 구글, 비자, 마스터 등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안 쓰고 있다고 해서 벌어지지 않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27년도부터는 자율 에이전트 시대 일상화가 올 것이다. 뭐 다른 타임라인도 제가 한번 정리를 다른 앱으로 해봤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초기 활성화 단계였다가 이제 3분기, 4분기, 뭐, 곧 한 7월쯤부터죠. 얼리 어답션 단계다.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이때 이제 가장 강한 상승이 기대되는 코인들이 USDC, 서클은 뭐 웬만하면 들어갈 거고요. 뭐 베이스다, 솔라나다, 버추얼이다, 뭐 비텐서다, 뭐 이런 코인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냅다 코인 이름만 얘기하면 이게 잘 와닿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뒤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무튼 그 이후로 27년부터는 대중화가 된다. 즉,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고 27년도부터는 아마 일반인들도 체감을 할 정도로 지금 챗GPT, 뭐 제미나이 우리가 쓰는 수준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진행하기 앞서서 최근에 비텐서라는 코인이 조금 많이 떨어졌었죠. 나름 대장주로서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져서 좀 충격을 줬던 것 같은데요. 한 가지 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커버넌트 AI라는 빅텐서의 생태계 중에 핵심 플레이어가요. 욕을 하면서 탈퇴를 해버렸고 심지어 1,000만 불 이상 되는 이제 빅텐서라는 코인도 팔아버렸더라고요. 뭐 나중에 더 팔고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탈퇴했느냐? 빅텐서의 CEO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코인 이제 CEO를 굉장히 욕을 했다. 왜냐하면 말로만 탈중앙화한다고 하면서 흉내만 내는 연극을 하고 있다. 과도한 통제권과 일방적인 정책 변경 등을 이유로 나 이거 못 해먹겠다 하고 핵심 플레이어가 나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커버넌트 AI는 뭐 주요 서브넷을 통해서 뭐 LLM 사전 학습을 수행한 바 있다. 어렵게 써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빅텐서 또는 타오라는 코인의 생태계를 유튜브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빅텐서가 유튜브다. 그럼 이 서브넷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유튜브로 얘기하면 카테고리입니다. 그냥 먹방, 게임, 교육, 운동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서브넷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관리를 했었다. 커버넌트 AI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커버넌트 AI는 대형 유튜버였다. 근데 요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것보다는 영향력이 더 컸어요. 거기에다가 MCM, 뭐 유튜버들을 많이 모아서 뭐 수수료를 좀 관리해 주면서 수수료를 한 10%, 20% 떼가는 뭐 그런 뭐 연예 기획사 같은 느낌. 그거에 이제 심사까지 포함을 하는 이거는 품질이 좋고 이거는 나쁘고 이렇게 등급까지 매기는 굉장히 핵심 플레이였는데 이 친구가 이 CEO의 갑질을 못 참아서 유튜브가 나를 자꾸 검열하고 귀찮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바꾸고 한다고 하면서 탈퇴를 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겠지만 대략 이런 상황이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모르죠. 모르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제 뭐 빅텐스가 좀 정신을 차리면서 독립성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좀 공평하게 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해서 타 유튜버들이 아까 그 커버넌트 AI의 빈자리를 채워나가고 좀 더 발전을 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독단적으로 더 나가고 사람들 의견을 무시를 하고 말로만 탈중앙화를 외친다. 뭐 유튜버들이 계속 연쇄 이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갈지는 모른다. 다만 요 논란은 있었다는 건 알고 투자를 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교육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시대에 어떤 코인이 활용이 될지 인체 기능으로 비유를 하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머리를 여러 번 굴려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일단 AI 에이전트 시대는 무조건 옵니다. 오긴 올 텐데 각 코인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한번 뼈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대,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전체가 돌아가는 기반 인프라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더리움, 솔라나는요. 그냥 모든 것의 근본이라 보시면 됩니다. 뼈대라는 말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것이다. 뭐 스테이블 코인을 돌리든 NFT를 발행하든 메타버스를 하든 뭐 디파이를 하든 아무튼 이 친구들은 무조건 들어간다. 그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머리, 브레인 쪽은 누가 담당을 한다? 머리는 이렇게 지능, 추론, 학습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빅텐서가 나름 독보적인 위치를 최근에 구축을 해서 많은 상승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빅텐서랑 패치, 이게 세 개 코인이 합쳐져서 예전에 패치 AI로 불렀는데 지금은 그냥 패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 정도가 거기에 해당을 한다. 근데 여기에 있다고 해서 막 엄청 상승을 하고 유망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대표 코인을 제가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AI 에이전트 시대에서 눈과 귀의 역할은 누가 한다? 일단 바깥쪽 데이터를 맞게 끌어오려면 체인링크라는 오라클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세계 데이터를 가져오고 또 이 친구는 AI고 이 친구는 사람이고 이렇게 인지를 하기 위해선 월드코인도 필요할 것이고 뭐 가격과는 무관하게 이런 기능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기억을 해야겠죠. 많은 양을 학습을 하면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될 텐데 그 상태 저장을 여기는 이제 Rweave라는 코인을 AI가 추천을 하던데, 뭐 Rweave가 될 수도 있고 파일 코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근육, 뭐 컴퓨팅 파워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탈중앙화 GPU를 이제 무거운 계산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큰 힘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렌더나 뭐 아카시나 뭐 이런 코인들이 이제 컴퓨팅 파워로 이제 돌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팔다리는 누구냐? 팔다리가 그 실제 행동을 하고 뭐 실행 수익화를 한다라는 개념에서 버추얼이라는 코인을 이제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에이전트를 제작을 하고 배포를 하고 실제 행동을 한다. 즉, AI 에이전트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버추얼이라는 회사가 뭐 인센티브를 버추얼로 주겠죠. 뭐 이렇게 독려를 하면서 실제 AI 에이전트를 만들면 돈을 주는 모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AI 에이전트 시대가 예전에 온다고 해서 엄청 많은 코인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쵸? 뭐 거의 춘추 전국 시대였는데 지금은 조금 뭐 호불호가 갈리고 살아남는 코인들이 몇 개 압축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버추얼인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살아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인도 AI 에이전트 시대에서 빅테크들과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뭐 챗 GPT나 뭐 구글이나 뭐 메타나 이런 데랑 경쟁을 해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버추얼보다 빅테크가 훨씬 AI를 에이전트도 그렇고 더 잘 만들겠죠. 그래서 경쟁력이 밀릴 수도 있지만 버추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AI로 나눠 먹자 탈중앙화 기능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챗 GPT는 본인들이 돈 벌면 그 회사가 다 가져갈 텐데요. 버추얼은 나눠 먹자. 우리가 잘하면 코인 더 줄게. 우리 뭐 구독자들부터 뭐 크리에이터들부터 다 우리가 다 배분해 줄 거야. 이 모델이 성공을 한다면 빅테크를 뭐 이기는 것까진 모르겠지만 살아남으면서 나름대로의 또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버추얼의 숙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장 역할은 USDC. 뭐 서클이 가장 많이 쓰이겠죠. 근데 이건 투자의 대상은 뭐 아니기 때문에 굳이 투자를 한다면 이제 서클이라는 회사가 뭐 있겠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AI 에이전트는 이더리움과 솔라나라는 뼈대 위에서 돌아갈 텐데 그리고 머리 쪽 브레인은 빅텐서나 뭐 패치 이런 걸로 생각을 할 거고 체인링크나 월드코인 같은 감각으로 보고 들으며 뭐 파일코인이나 아니면 아리브 같은 쪽에 기억을 했다가 이제 렌더나 아카시 근육으로 계산을 한다. 이거 버추얼 뭐 팔다리로 이제 돈을 열심히 벌겠다. 그리고 USDC라는 심장으로 이제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USDC가 많이 쓰이겠지만 갈수록 쓰여지는 코인들은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에 많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느낌이다. 좀 정리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나눴을 뿐이지 상승률은 별개겠죠. 그냥 대표 코인들을 가져왔을 뿐이지 뭐 상승한다 하락과는 상관이 없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어떤 코인이 유망하냐? 요거는 항상 우리가 궁금한 숙제이기 때문에요. 처음엔 제가 3개사한테 물어봤다가 챗 GPT 넣어서 4개사한테 한번 다 물어봤습니다. 클로드, 제미나이, 그록, 챗 GPT가 공통으로 뽑은 AI 에이전트 시대에 어떤 코인이 유망할 것인가?
사실 특별한 건 없고요. 앞에서 나왔던 게 대부분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3-4에게 물어봤는데 나중에 4개 챗GPT 포함해서 넣었거든요. 근데 약간 트렌디한, 그러니까 최근에 좀 잘 나갔거나 조금 언론에 많이 나왔거나 요런 트렌디한 코인들이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는데, 아무튼 제가 놀랐던 거는 빗텐서라는 코인이 그래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빗텐서가 이런 핵심 플레이어가 탈퇴를 하기 전에도 조사를 했었고요. 한 후에도 조사를 했는데 4개가 동시에 이 친구를 다 꼽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내가 한번 왜 그러는데?" 라고 다 물어봤습니다, AI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 우문현답을 하더라고요. "빗텐서가 위기긴 위기인데 위기 후에도 유튜브는 유튜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는 유튜브랍니다. 그러니까 "성격 나쁜 1등 회사 사장님 같다." 아무리 네이버 TV라든지 카카오 TV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유명무실하고 실질적인 경쟁자라 해도 틱톡이나 인스타 릴스 정도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숏폼 위주고, 그러니까 초기 선점에서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AI들은 그래도 일부러 넣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장단점을 잘 보고 판단하시면 좋겠다. 아무튼 5개를 꼽았는데 빗텐서, 패치, 렌더, 버추얼까지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는데, 니어라는 코인은 갑자기 튀어나왔었죠. 앞속에선 없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왜 나왔는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AI 에이전트 시대에 굉장히 쓰기 편한 레이어 1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가 왜 꼽혔을까? 이더리움, 솔라나, 니어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계정 추상화라는 개념은 AI 에이전트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너무 중요한데 이 개념으로 보면 니어가 압도적인 1등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것도 좀 어렵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스마트한 지갑이 내가 어떤 지금 블록체인을 타고 있는지, 어떤 수수료를 채택하고 어떤 결제망을 어떤 사이트를 방문해야 되고 이런 거 알 필요 없다. 내가 지갑이 알아서 다 하겠다. 자동으로 선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 내부 다 알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앱 스토어라든지 앱을 누르면 그냥 되는 것처럼 이걸 이제 계정 추상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전에 트럭으로 운전면허 따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수동형이었잖아요. 오토매틱이 아니라. 그러니까 클러치 밟고 1단, 클러치 밟고 2단 그러다가 언덕에 있으면 이제 시동 꺼지면 탈락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요게 오토매틱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계정 추상화가 오토매틱이라고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개념으로만 보면 니어가 1등, 이더리움이 2등, 솔라나가 3등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막 결제를 자유자재로 하고 의사결정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코인, 블록체인을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체인을 굉장히 순식간에 잘 넘나든다. 요게 이제 최고 기능이다, 니어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비유를 통해서, 비유 오늘 많이 나오네요. 이더리움은 구축 아파트인데요. 굉장히 핵심 자리에, 알짜 자리에 먼저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했는데 추후 설치를 했다. 요런 느낌이다. 솔라나도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엘리베이터가 있는 신축 아파트긴 한데 여전히 내 아파트만 좀 편하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사실 다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니어는 이 동네에 아파트든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건물 간 연결을 너무 잘한다. 막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잘한다. 단, 단점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더리움과 솔라나와 비교하기에는 너무 생태계의 포지션이 작습니다. 이더리움, 솔라나를 따라가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체 건물은 이더리움, 솔라나가 너무 크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찾고 너무 많이 쓴다. 그래서 니어는 내 거는 많이 안 쓰일 수 있겠지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AI 에이전트 시대에서는 좀 잘 쓰일 수 있는 코인이다. 이 정도로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저희 오랜 구독자님이 자주 쓰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저는 영화 안 봤었는데 짝패라는 영화의 이 대사인데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이게요, 코인 세계에도 적용되는 말 같습니다. 즉, 알트코인은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게 나오더라도요, 운이 없으면 폭락할 수도 있고 아예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오래 흥망성쇠를 겪고 살아남았던 4대 천왕 위주로 투자를 하시고
AI 에이전트 시대 도 사정에 맞게 잘 준비해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